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이혼한 지 이제 2년 된 주부입니다.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요. 요즘은 결혼해 살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헤어지는 부부도 많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이까지 있었지만 7년의 결혼 생활 미련 없이 포기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막상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아이가 있고 경제력이 없으면 이혼하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저 역시 이혼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일단 전업주부였고 아이도 하나 키우고 있었고요. 남편이 싫어도 결혼 생활을 당장 끝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마 저 같은 주부님들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냥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고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홀로 서기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이혼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혼을 고민하는 주부님들에게 제 얘기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 얘기를 하자면 오래된 기억까지 떠올려야 할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할 때 크고 작은 문제로 싸우기도 하며 남들 아는 과정 다 겪으면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27살이었고 남편은 저보다 8살이 많았어요.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 모은 돈이 많이 없었는데 그 당시 남편은 직장 생활하면서 집은 미리 분양받아 놨었고요. 결혼을 서둘렀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혼전에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 준비를 급하게 했다는 겁니다. 요즘에야 아이를 결혼 전에 혼수처럼 가져가는 거라고 우스갯소리 하기도 하잖아요. 혼전에 임신으로 손주 생긴 거 좋아하는 시댁도 있고요. 근데 저와 남편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 허락 받으러 갈 때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여자애가 그런 거 사귀면서 조심도 안 했니? 결혼 전에 다른 여자도 만나보고 그래야 하는 건데 어떻게 애를 가져서 우리 아들 발목을 잡아? 아휴, 속상해 정말. 시어머니 말씀에 옆에 계신 시아버지는 민망하셨는지 아이 그래도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온 애들을 박대할 셈이야? 생긴 애를 어쩌겠어? 그래도 책임지겠다고 하니 기특한 거 아니요? 하시면서 그나마 불편한 제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남편이 손 귀한 집에 하나뿐인 귀한 자식이라 그렇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우리 집의 금주옥 겹 귀한 딸이었고 애를 나 혼자 만든 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아들 발목을 잡은 여자라는 듯한 취급은 기분이 나빴던 게 사실이에요. 문전박대 비슷한 걸 당하면서도 저는 친정부모님이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 부모님이 인사드리러 갈 때 가져가라고 챙겨주셨어요. 이게 뭐니? 홍삼, 아유, 나 이런 거 안 먹는다. 먹는 약이 한두 개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어찌 또 먹니? 아이고, 이 사람 참. 그냥 고맙다고 받으면 될 것을. 세아가, 이건 내가 잘 먹으마. 부모님께 준비해줘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다오. 그때부터 저는 결혼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겠구나 느꼈어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정상으로 보여 그나마 마음의 안도가 되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 대사 아니냐. 신중하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건데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해야 할 판이니 내가 속이 상해서 그러지. 니들이 저질렀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들어보니 너 결혼비용도 많이 없다며?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제가 모은 돈이랑 회사 퇴직금 합치면 5천 정도 돼서요. 오빠가 혼수니 예단이니 돈 낭비하지 말고 아파트 대출 있는 거 갚아달라고 해서 그럴까 하는데요. 물론 다는 아니고 어머니가 원하는 예단 비용 말씀해 주시면 고려해서요. 우리 집안 장손 장가 보내는 건데 못해도 100만 원씩은 돌려야 하지 않겠어? 1,000만 원 정도는 예단비로 빼놔라. 아휴, 속상해 성원. 나는 우리 아들은 호텔에서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뭐니 대체. 어머니가 속상해서 내뱉는 말에 남편은 죄송하다고 결혼해서 잘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제 편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랬는데 내심 서운했습니다. 저라고 준비 없이 결혼하고 싶었겠어요? 저도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혼수도 번듯이 마련하고 싶었죠. 그런데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27살 어린 딸이 갑자기 임신했다며 시집 가겠다고 한 게 충격이셨을 텐데 그래도 남편을 믿고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딸 가진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 되는 건지 상견례 자리에서 은근히 딸 간수 못한 부모 취급받는 게 열받긴 했지만 그래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 말은 못하고 참았고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은 했는데 다른 건 세월 지나며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상견례 다 마치고 결혼 준비할 때 어머니가 저보고 하신 말입니다. 너는 졸업하고 모아놓은 돈이 고작 이거니? 친정에서 딸 시집 보내는데 설마 그것만 쥐어보내는 건 아니지? 우리 아들이 집이며 혼수며 필요한 거 자기가 다 사는 것 같더구만. 너는 진짜 시집 잘 오는 줄 알아라. 어머니는 성격 자체가 자식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말을 막 하신 분이란 걸 나중에 알긴 했지만 그때는 어머니가 생각 없이 던지는 저런 말에도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게다가 결혼 준비하면서도 임신한 저를 오라거라 하신 적이 많아요. 엄마도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 보면서 시모짤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며 친정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딸이 뱃속에 그 집 자손을 가졌다는 이유로 눈물바람 하시며 저 시집 보냈습니다. 그때가 임신해서 5개월 막 접어들 때였고 점점 배도 불러올 시점이어서 신혼여행도 가까운 제주도로 다녀왔고요. 어느 부부든 신혼 초에 많이 싸운다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임신해서 한 결혼이라 달콤한 신혼이라고 할 수도 없었지만 남편과 나이차도 있었고 둘 다 다른 환경에서 나고 자랐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딪히고 싸우고 그리 되더라고요. 연애 때는 별로 부딪히지 않았는데 막상 생활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진짜 사소한 버릇부터 남편을 다시 보게 되는 거 투성이었어요. 가령 남편은 식사를 차려주면 매번 뭘 그리 곤란했습니다. 못 먹는 것도 더럽게 많았고요. 원래 연애할 때도 고기 같은 거 먹으러 가면 삼겹살 비계는 잘라내고 소고기는 먹다가 질리다며 뱉어내는 것도 몇 번 보기는 했지만 같이 살다 보니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조용히 자기가 먹기 싫은 거 골라내는 게 아니라 꼭 투덜거립니다. 이게 뭐겠어요? 아마 주부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반찬 투정이죠. 엄마한테 반찬 투정하듯이. 여보, 내가 말했잖아. 나 못 먹는 거 왜 자꾸 하는 거야? 멸치는 똥만 나서 큰 거는 볶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자잘한 거로 해줘.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내가 먹을 테니까. 제가 열받는 거 꾹 참고 말하면 돈 벌어주는 건 난데 꼭 지가 먹고 싶은 것만 하더라. 라며 밉살스럽게 꼭 내뱉습니다. 당신이 안 먹는 게 하도 많아서 뭘 할 게 없어서 그래. 그냥 나가서 당신 먹고 싶은 걸 사 먹어라. 나도 배 나와가지고 불 앞에서 음식하는 거 힘들지만 해놓는 거야. 다른 여자들은 육첩반상으로 서방님 밥상 차린다는데 나는 뭐냐?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먹고 싶은 거 하나 못 먹어? 육첩반상은 무슨... 누가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해온 반찬 있잖아. 그거랑 먹어. 내가 해준 거 먹지 말고. 남편이 그럴 때마다 진짜 얄미워서 숟가락을 던져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 입맛 까다로운 건 또 아시는지 어머니는 우리 집에 아들 먹는 반찬 해 나르신다는 핑계로 열심히 드나드셨는데요. 집이 시댁이랑 가까워서 그런가 나중에는 가겠다는 전화도 안 하고 불쑥불쑥 자주 오시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반찬 참견, 어느 날은 살림 참견 하시느라 한 번도 저를 편하게 놔두신 적이 없습니다. 아들 보고 싶다면서 아들 없는 집에 굳이 오셔서는 저를 딸로 생각한다부터 남아 선호 사상을 전파하시는데 남자가 우선이고 남편을 존중해줘야 한다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들 위주로 저를 세뇌시키듯 말씀하셨고요. 게다가 어머니는 특히 제가 애를 가져서 결혼한 걸 무슨 취집을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 생각하시는 건지 꼭 마무리는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을 하십니다. 얘 아가, 애 낳으면 언제부터 일할 거니? 우리 아들 혼자 너랑 애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도 지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축나는데 말이다. 너라도 입을 하나 덜어줘야지. 아직 나이도 젊은데 설마 집에서 남편 돈만 쓰면서 살 건 아니지? 요즘은 다들 애 맡기고 일 다니면서 산다 그러더라.
그래도 애가 두 돌은 지나야 어디든 맡기죠. 어머니가 봐주실래요? 저희 친정은 멀기도 하고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안 되거든요. 어머니가 봐주신다 그럼 애 낳고 바로 일할게요. 어머, 얘, 나도 몸이 아파. 내 나이 되면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야. 애 보다가 골병 들 일 있니? 난 절대 애 봐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말 꺼내지도 마라. 하시며 애 봐달라는 소리에는 또 질색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보태준 돈 얘기는 오실 때마다 한 번씩 하시며 제게 생색을 내시는데 저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집 분양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 다 팔아서 해준 거야. 지금 많이 올랐지? 한 2억 넘게 오른 것 같은데 나중에 집 팔고 갈 때는 내 목도 오른 거 포함해서 줘야 한다. 저도 이 집 살 때 어머니가 1억 보태주신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남편 주택담보대출 갚으라고 제가 모은 돈 5천 다 줬고요. 친정에서 예단이랑 혼수 도와주셔서 결혼 준비한 거였습니다. 저희 친정아빠가 마침 그때 퇴직을 하셨고 엄마가 몸이 좀 아프시는 바람에 많이 못 보태줘 미안하다면서 두고두고 마음 아파하셨고요. 아직 애도 안 태어났는데 벌써부터 뭔 집을 팔아서 자기 목 챙겨달란 소리를 하시는지 그 마인드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보통은 자식들 결혼할 때 보태준 돈은 그냥 주는 돈 아닌가요? 제 주위 결혼한 친구 몇몇 있었지만 다 물어봐도 자식한테 결혼할 때 보태준 돈 갚으라는 사람은 우리 시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자주 들락거리긴 하셨지만 그럴 때 남편은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평일에도 많이 바빠 늘 퇴근이 늦었고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늘 지방 출장이 많았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시어머니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고 남편은 늘 늦으니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100일도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아예 경남지사인 부산으로 발령이 나면서 우리 부부는 신혼 초에 주말 부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는 정말 쉴 틈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는 아이 낳고 몸 아프단 소리가 이해가 안 갔어요. 아프지도 않고 산후조리만 하면서 너무 편했거든요. 잘 먹어서인지 몸 상태는 멀쩡했었어요. 근데 산후조리하고 2주 뒤에 집에 오고 첫날에 혼자 애 보자마자 손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고 100일까진 계속 아팠던 것 같아요. 몸이 아픈데 육아는 해야 하잖아요? 신랑은 밖에서 일하는 돈 버는 사람이고 저는 시어머니 말 맞다나 집에서 노는 여자니 거의 제가 육아를 했습니다. 갓난쟁이를 남편 도움 없이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나요? 첫 아이였고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도와주실 수도 없는데 남편과는 주말 부부를 하려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말에 남편이 오면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며 부부싸움이 되었고요. 되돌아보건대 아마 그때 출산 후 우울증이 왔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제 스스로 우울증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 미웠고 시시때때로 집에 들이닥쳐 잔소리 해대고 육아 간섭까지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애만 보는 게 아니라 애 보면서도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몸이 더 힘들었죠. 남편이 집에 있으면 제가 청소기 돌려달라거나 분리수거 부탁을 합니다. 그럼 하면서도 곱게 하는 법이 없이 꼭 일하고 온 사람 시킨다며 투덜거립니다. 제가 참다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그랬습니다. 당신은 집에 오면 쉬는 시간 다 즐기면서 나는 왜 쉬는 시간 안 줘? 나도 너무 힘들고 잠깐이라도 콧바람 쐬고 싶어. 콧바람 쐬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서 쓰레기 버리면 되겠네. 무슨 그런 말을 해? 나는 단 1시간만이라도 애 안 보고 혼자 커피라도 마시는 시간이 필요한데 당신 한 번이라도 애 봐준 적 있어? 야, 애가 너만 찾고 오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엄마 손이 제일 필요한 시기잖아. 돌까지는 좀 참아봐라. 집에 그렇게 띄엄띄엄 들어오니까 애기도 다 아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럼 사표라도 낼까? 어쩔 건데 네가 돈 벌어서 생활비 될 거냐고. 그냥 저는 이거저거 할 것 없이 짧은 시간이라도 혼자 쉬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걸 한번 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바깥일로 바쁘다 하는 거 물론 알지만 그래도 주말 부부니 평일은 가정에서 해방되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던 겁니다. 싸울 때마다 중요한 건 자기 잘못으로 싸워도 기승전 돈 유세 부립니다. 남편은 돈 벌어오는 사람이 갑이라면서 꼭 제가 돈 벌어올 거 아니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로 제 입을 다물게 했고요. 그럼 저는 자존심이 상해 더 화를 내게 되고 결국에는 아기 앞에서도 고성을 내지르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싸우다 분에 못 이기거나 엄청 화가 나면 꼭 하는 말이 이번 달 돈 보낸 거 도로 다 내놔. 네 생활비 10만 원 빼고 내 계좌로 다시 입금해놔라. 내가 이 꼴 보려 돈 버는 줄 아냐? 이제 돈 한 푼 안 줄 테니 그리 알아. 하며 돈 유세를 부리고 지가 하는 건 마치 대단한 일, 제가 하는 건 하찮은 육아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저도 지쳐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주말에 집에 온 남편이 별일 안 하며 쉬고 있길래 제가 마트에 좀 다녀오겠으니 2시간만 아이를 좀 봐달라 했다가 사달이 난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데리고 나가기 뭐해 혼자 다녀오려고 한 거였는데 남편은 이제까지 혼자 알아서 다 했는데 왜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육아는 네 담당 아니야? 나도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내려가야 하는 거 몰라? 이러는데 순간 저도 욱해서 누가 들면 무슨 월 1,000만 원이라도 주는 줄 알겠다. 뭐 떼돈 버냐?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네 새끼 2시간만 봐달라는데 네 담당 내 담당을 따져? 내가 놀러 가면서 애 봐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하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또 기승전 돈 내놓으란 말을 하면서 심지어 이러더군요. 마지막으로 통보하는데 집안일 아기 문제는 네 일이고 나는 돈 버는 것만 할 거야. 나한테 다른 거 부탁하지 마. 나는 돈 벌 거니까 제발 내 앞길 막지 말라고. 이게 다 너네를 위해 하는 거고 우리 잘 살자고 하는 거 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때부터 이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더 서운했던 건 남편은 아기한테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그런다지만 지 속으로 낳은 지 새끼인데 아기가 아빠하고 다가가도 따뜻한 반응도 그다지 없고요. 하는 말이라고는 저리 가서 놀아. 하지마, 아빠 아파. 등등의 말들이었죠. 그런 말 듣고 있으면 뒤돌아 설거지하면서도 남편이 얄미워 짜증이 치솟곤 했습니다. 그래서 못 참고 한마디 하면 또 싸움이 되고요. 정말 도돌이표처럼 싸움이 반복되었죠.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애 커가면서 못 볼 꼴만 보이겠다 싶어 이혼이란 걸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아기는 내가 사랑 많이 해주자. 남편한테 모든 부탁이나 바람도 가지지 말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 아이 키우는 동안 거지같이 살았어요. 남편이 돈 유세 부리는 거 꼴보기 싫기도 했고 노후를 위해 그리고 아기를 위해 절약하자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거지같이 살아도 그때를 위해 아끼자 하면서 열심히 돈 모아 결혼한 지 5년 반 동안 거의 5천 정도 모았습니다. 아이가 그나마 유치원 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의 여유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턴 남편이 주말에만 오는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주중에 아이랑 나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같이 외출도 했고요. 남편 없이 하는 게 점점 많아지니 그것도 또 익숙하고 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필 이제 좀 편해지려나 싶었는데 남편이 근무지를 서울로 옮기는 바람에 주말 부부 생활을 5년 만에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남편이 없어서 그렇게 짜증이 났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집에 매일 퇴근하겠구나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남편은 서울로 발령이 났지만 일주일에 2, 3일은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그 전에도 중국이나 베트남 출장 간다며 해외 출장도 자주 있었고 지방 출장이야 뭐 늘 있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오히려 그때는 남편이 집에 없는 게 더 좋기까지 했습니다. 늘 그랬듯 육아와 살림은 제 담당, 남편은 나가서 대단한 돈 벌어오는 담당으로 몸이 건조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우리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노력하고 산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품고 살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제 삶의 목표가 이혼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제가 얼굴만 알고 있는 남편 회사 동료의 와이프가 어느 날 카톡을 보내왔거든요.
근데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분과는 따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고 결혼식 때 본 게 전부였어요. 그런 사이인데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건 많은 고심 끝에 보낸 거란 걸 짐작할 수 있었죠. 희연 씨, 남편이 부산지사 근무하면서 다른 여자랑 거의 살다시피 했던 거 알고 계세요? 저도 오지랖인 줄 알지만 같은 여자로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알려드려요. 사진도 보내드릴 테니 꼭 남편 뒷조사 해보세요. 혹시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거 있으시면 말해주실 수 있나요? 거의 5년 동안 그 여자 집에서 딴살림 차리고 살았대요. 그동안 전혀 눈치 못 채셨어요? 제가 그 여자 이름이랑 어디 사는지 알아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남편이 부산에서 주말부부로 지내며 거의 부부 행세를 하다시피 한 여자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였어요. 심지어 남편 동료들과 같이 만난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은 쉬쉬했지만 제 결혼식도 참석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알면서 못 넘어가겠다며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네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걸 그냥 연애 때와 같으랴 생각하며 별다른 의심을 안 했던 제가 바보라면 바보였죠. 참 남자라는 동물은 그럴 수밖에 없는 동물인 건지. 남편과 그리 정도 없었고 살가운 사이도 아닌지라 여자로서 막 슬프다기보다는요. 뭐랄까 그냥 아이 아빠로서 부끄럽지도 않나. 내게 거짓말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었을까 하는 그런 원망과 지난 5년이란 시간 동안 살림까지 차려가며 절 속이고 배신했다는 게 억울하고 분하긴 했습니다. 그때부턴 냉정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혼할 수 있을까? 아이는 겨우 6살이고 나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 이혼하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남편을 속이고 일단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내게 유리한 정보를 확실히 모으고 내가 준비가 완벽히 되었을 때 보란듯이 이혼 소장을 날려주리라 결심했습니다. 야금야금 외도 증거 수집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꼬박꼬박 잠가놓는 사람인데 병신같이 게임하다가 잠들 때는 제가 전부 뒤져볼 수 있었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상간녀와의 잦은 통화 내역, 문자, 사진, 그 외에 둘이 데이트하는 사진들. 대충 봐도 몇 년은 외도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 번호까지 알아냈는데 웃기게도 남편과 뒷번호도 같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과 같은 회사 사무실의 아가씨였고 지금은 계약 기간이 끝나 그 회사는 관둔 상태였고요. 저는 그날부터 남편 일지를 작성했어요. 날짜별로 남편이 그 여자와 지낸 날과 주고받은 문자들, 같이 쓴 카드 내역들을 차곡차곡 정리했고요. 남편을 가급적 투명인간 취급하며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꼴 보기 싫은 그 기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오라가라 하거나 우리 집에 드나들면서 간섭질은 여전하셨습니다. 남편이 이뻐도 자주 안 보고 싶은 게 시댁인데 남편에게 정 떨어지고 나서는 저도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은근히 대들다시피 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전 같으면 내내 하고 말았겠지만 쥐 아들이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아들 유세 떠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고요. 한 번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예, 서연애미야. 너도 이제 나가서 돈 벌어야 하지 않니? 우리 앞집 며느리는 글쎄 미술관에서 무슨 큐레이터인지 뭔지 그거 한다더라. 애 키우면서도 한다는데 너는 애가 내년이면 학교 가는데도 집에서 돈만 쓰고 그러냔 말이야. 나이가 아직 창창한데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우리 아들 혼자 니들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만 하고 말이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서연 아빠 나름 자기 재미 다 찾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억울한 건 저죠. 일이요? 걱정 마세요. 하지 말래도 나가서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뭐, 재미?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우리 아들이 무슨 재미를 찾는다고 그런 말을 하니? 술을 많이 먹기를 해. 나가서 바람 피우기를 해. 네 주변을 둘러봐라. 그런 남자 있는지.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 네네. 여자 끼고 술 처먹고 딴살림 차려가며 재미 본 남자가 어머니 아들이네요. 하고 마음의 소리를 했지만요.
그때부터 저는 나중에 혹여 홀로 서기를 하게 되더라도 타격이 없도록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월급 적게 시작하더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직장 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저 같은 아이 엄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요. 게다가 제가 돈 벌겠다고 하니 남편은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당신이 뭘 알아?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 꺼내오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냥 집에서 애나 키워. 그게 돈 버는 거니까. 그런 말까지 들으니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민 끝에 저는 나이 제한 없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없는 돈 쪼개서 집에서 인강도 듣고 아이 자면 새벽 2시까지 공부했어요. 아이 유치원 보내면서 저도 같이 도서관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서울 중위권 대학 나왔는데 공부머리는 좀 있었거든요. 외우는 것도 자신 있었고요. 남편은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3년 안에는 합격하냐? 하며 놀리곤 했는데요. 저 남편이 무시하는 말 들어도 정말 복수만 생각하며 이 갈면서 공부했습니다. 남편이 거는 시비에 일일이 대꾸해봤자 손해보는 건 저니까요. 투명 인간이라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최소 2년 걸리겠지 싶었지만 저는 공부 시작하고 나서 1년 4개월 만인 그 이듬해 5월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제일 먼저 친정 부모님한테 알렸는데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이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평생 직장이고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늦은 나이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합격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면접 시험을 앞두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최종 합격하고 나면 이혼소장을 남편에게 들이미는 통쾌한 상상을 하느라 하루하루가 즐거웠었죠.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면접 스터디하고 아이를 학원 하원시키고 집에 오니 7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올 때까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배만 문지르고 있었고요. 급하게 저녁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을 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를 덜어 카레라이스를 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기도 하고 간편해서요. 한창 남편이 먹고 있는 그때 초인종도 안 누르고 현관 비번을 누르며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그런 식이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하면 이혼하고 저 꼴 안 봐도 된다 마음 다스리니 이젠 성질도 안 나더라고요. 서연아, 할미가 장조림 해왔다. 오셨어요, 어머니? 지금 밥 먹니? 어머, 예. 너 대체 집에서 뭐 하는 애야? 대체 반찬이 이게 뭐니, 응? 우리 아들한테 이따위 카레랑 김치 하나 주고 저녁 때우려고 한 거야? 카레가 어때서요? 오늘 장을 못 봐서 마땅한 게 없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집에 있는 애가 장도 안 보고 뭐 한 거니? 우리 아들이 힘들게 돈 벌었는데 고작 이따위 밥 먹고 다녀야겠냔 말이야. 세상에, 반찬이 이게 뭐니 대체? 그만 좀 하세요. 밥 챙겨주는 거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얼마나 진수성찬을 차려주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서연 아빠 입 까다로워서 먹는 것도 많이 없는 거요. 그걸 일일이 제가 어찌 맞춰요? 싫으면 지가 알아서 사 먹고 말라고 하죠 뭐. 야, 너 인연 뭐라고? 지가 알아서 사 먹어? 너 대체 우리 아들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그런 말을 해? 너 이제까지 우리 아들 남편 대우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거지 같은 밥상 차려줬냐? 어머니는 갑자기 욕설을 하시며 제 머리채까지 휘어잡으시대요. 그것도 아이가 있는 앞에서요. 남편도 놀랐는지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있어 놓고 말하세요. 하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기가 막혔던 저는 그대로 식탁 위에 있는 남편이 먹던 밥그릇 바닥에 던져버리고 김치랑 반찬들도 다 바닥으로 엎어버렸습니다. 너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시어머니 앞에서 감히 밥상을 엎어? 네, 감히 며느리가 밥상 좀 엎었네요. 어머니야말로 제가 그렇게 웃음나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감히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요?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니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옷에 묻은 카레를 털며 씩씩거리시더군요. 너 내가 가만 넘어갈 줄 알아? 네 마누라 본 모습이 나오는구나, 응?
너 내가 오늘 가만 안 있을 테니 각오해라. 각오하라는 어머니 말을 들은 그 순간 제 인내심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제가 뭘 각오해요? 각오는 어머니나 하세요. 부부 사이 일이라 둘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어머니 잘난 아들이 저한테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돈 버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다는 사람이 나가서 딴 여자랑 살림 차릴 여유는 있었나 봐요? 제가 딴 여자 물고 빨고 한 놈한테 무슨 육첩 반상을 차려주고 싶겠냐고요. 아니, 그게 대체 우리 아들이 바람이라도 났다는 거야? 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니? 괜히 사람 잡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 네가 잘못한 거겠지? 잘못 알기는 이거 보고도 그러실 거예요? 저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속 갉아먹어가며 모아놓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심오한 남편 눈앞에서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그렇지만 어머니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난 아들 타령만 하더니 명백한 아들 잘못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겠죠.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게 정말 우리 아들이 그런 거라고?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지만 이제 때가 온 것 같네요. 저 이혼하려고요. 어머니 그렇게 저한테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요. 우리 서연이 제가 혼자 키울 능력도 있고요. 남편 잘못이니까 당연히 소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더 진상 부리지 말고 돌아가세요. 어머, 얘 서연 엄마야, 그러지 마. 이혼이라니. 애가 있는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아무렴 니들 갈라서라고 너한테 그렇게 했겠어? 이놈이 잘못했네. 내가 아주 따끔히 혼내마. 지금은 부산 생활 정리하고 온 거잖아. 여자도 정리한 거 아닐까? 아니라면 내가 정리시키마. 이혼은 안 될 말이야. 집에 와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던 저였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도끼 어린 눈으로 이혼한다 말하는데 빈말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지금도 신나게 만나고 있어요. 그걸 어머니가 무슨 수를 정리시켜요? 전 그런 쓰레기 데리고 살 생각 이제 없고요. 그래도 애를 생각해야지, 응? 서연이 아빠 없이 키우면 무시받고 크는 거야. 걱정 마세요. 제가 남편 없어지는 거지. 서연이 아빠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아빠 노릇은 해야죠. 양육비도 당연히 줘야 하고요. 서연 엄마,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응? 사정사정하는 어머니를 돌려보내고 저는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이제는 때가 왔으니 남편과 한 집에서 지내며 소송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까집어 놓고 외도 사실 터뜨리자 남편이 정말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당신 그동안 다 알면서 나한테 숨긴 거야? 참 대단한 여자다 당신도. 이혼은 무슨 이혼? 난 못해. 너는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부끄러운 줄 알아. 너만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지? 주변 사람들은 네가 그러고 다니는 거 다 알아. 당신 회사에 다 알릴 거니까 회사에서 잘 처신하길 바래. 그리고 소장 받으면 위자료 준비 잘하고 네 여자친구한테도 힘든 싸움하기 싫으면 위자료 순순히 주고 끝내라고 전해. 나는 그년하고 연락하면서 내기 더럽히기 싫으니까 네가 말해. 저는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아이와 1시간 거리 친정집으로 와서 부모님께 설명 다 하고 이혼 얘기 꺼냈어요. 내 진짜 가족들 품으로 들어오니 평소에 눈물 없던 저도 눈물이 다 펑펑 나더라고요. 울고 나니 저는 마음이 좀 가벼워졌지만 대신 저희 부모님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은 들었어요. 그래도 이혼 물을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엄마한테는 말했어야지. 그럼 당장 그 집에서 나오게 했을 거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독하게 공부한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엄마랑 아빠가 서연이 돌봐주고 너 직장생활 잘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줄게. 진짜 제 편은 그래도 내 부모더군요. 엄마의 한마디에 저는 앞으로 닥칠 힘든 싸움을 견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정집에서 지내면서 면접을 준비했고요.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 가지고 변호사 상담받고 거금 들여서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 접수했습니다. 남편은 늘 제게 기세등등했는데 그 모습은 사라지고 태도가 갑자기 비굴하게 변하더군요. 소장 가고 나서 상간녀한테 시달렸는지 그 후에도 남편은 위자료를 깎아달라며 빌고 상간녀랑 정리했다며 빌고
아주 비굴함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서연 엄마, 나 걔랑 정리했어. 진짜 잘못했다. 당신 능력도 없으면서 애는 어떻게 키울라 그래? 판사가 경제력 없는 사람한테 양육권 안 주는 거 몰라? 여보, 일단 이혼할 때 하더라도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줘. 다른 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게.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왜냐면 나도 능력 있어. 나도 공무원 시험 합격했거든. 당분간 친정에서 같이 살기로 했고, 그리고 위자료랑 양육비 받을 건데 뭐가 걱정이겠냐? 아주 속만 시원하다. 그런 거에 흔들릴 거면 애초부터 소송하지도 않았겠죠. 가차없이 내쳤고 남편놈 이혼 소송에서 보란듯이 승소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변호사가 외도 증거 무수히 봐왔지만 저처럼 치밀하게 책 한 권을 정리해온 사람은 처음 봤다고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그 증거를 모은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어쨌든 결혼해서 제가 열심히 돈 모은 거 인정받았고요. 제가 결혼할 때 해온 돈이랑 위자료랑 다 해서 1억 5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판결받았어요. 10년 미만 결혼인데 그 정도면 잘 받아낸 거라 하길래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한테 요구한 건 3천이었는데 판결은 1,800으로 나왔어요. 요구한 대로 판결이 안 나와 열받긴 했지만 남편이랑 노란한 년 응징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그 둘은 돈 때문에 싸우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지 경찰서까지 드나들고 더럽게 헤어졌다고 하네요. 잘 산다고 했으면 배 아플 뻔했는데 솔직히 고소하더라고요. 시간과 공을 들여 치밀한 준비를 하고 이혼한 거 저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우리 딸은 초등학생이 되어 잘 크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공무원 면접도 최종 합격했고요. 9급으로 들어갔는데 지난 7월에 8급으로 승진도 했어요. 정년이 보장된 좋은 직장에 들어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친정부모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아이와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리고 저처럼 남편 외도로 이혼 준비하시는 주부님들 절대 홧김에 이혼하지 마세요. 당장 열받는다고 화내고 소리부터 지르면 100% 지는 겁니다. 증거 모으고 차분히 생각하세요. 이혼할 건지 아님 둘 사이 찢어놓고 이혼 안 하고 노예를 데리고 살 건지 먼저 생각한 뒤 변호사에게 상담을 먼저 한 뒤 움직이세요. 자기 화 주체 못해서 일 그르치고 후회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이 때문에 참고 살지 마세요. 엄마가 참는다고 아이는 불행하지 않을까요? 아닐 겁니다. 나중에 커서 엄마의 불행을 보고 너 때문에 참았다, 너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면 또 다른 죄책감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본인의 마음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